이 책은 10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10년만 늦게 출판되었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책 전국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2,000원 중고책도 있습니다. 넘어가도 이 동네도 이제 사람이 붙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네 시장에 대한 규모도 우리가 봐야 돼요. 30%씩 떨어지는 물건들이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부동산 경매하는 이유는 남보다 싸게 사고 싶은 욕망입니다. 경매장 가기 전 새벽에 꼭 봐야 할 라이브 방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봐야겠네. 내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보고 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어서. 자, 부동산 이야기. 아, 주택연금요? 네, 주택연금 앞전에 제가 녹음 하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떠들어 줄까요? 자, 그러죠, 뭐. 예. 좋은 게,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떠들으면 돼요. 뭐,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물어봐야지. 상환해야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상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개정됐네요. 씨. 예,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뭐냐면 이게 문제네요. 주택연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 그죠? 이게 이제 알았네요. 아유, 질문 잘해 주셨네요. 안 그러면 제가 또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저도. 어. 예? 뭘 반대해요? 질문이 제가 지금 순간 이해를 못 했는데. 자, 이런 게 문제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해서 주택연금은 주겠다. 예, 주겠는데, 그죠? 예, 이게 지금 이제 2015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이후로 주택연금을 공부를 안 한 거죠. 안 본 거죠. 예전에는 진짜 뭐 이런 공시라든지 이런 법률 개정되고 뭐하고 그러면 뭐 바로바로 봤었는데 벌써 그건 1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야, 문제가 뭐냐면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저당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거 이주비도 대출이잖아요. 예, 대출이니까 아, 그죠.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참 관건일 것 같아요. 주택조합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면, 저는 이제 그 이주비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요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행사가 돈 있는 애들이 진행하고 사업성이라든지 이것이 탄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얘네들이 해결을 하겠죠. 주택연금 부분에 대해서, 어? 어차피 뭐야 이주비를 근저당을 잡을 때
또 다른 또 계약서를 하나 더 쓰면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마련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시행사의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그만큼 처리할 만큼 시행사들이 돈이 없죠. 얘네들도 다 주중이로만 사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PF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브릿지론으로 돈을 빌려서 그죠? 작업을 하죠. 그래서 땅을 살 때는 PF로 땅값을 치르고 공사비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사실은 없어요. PF 대출에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었던 강남에 그 건물 뭐 짓다가 뭐 지금 PF 대출 새마을금고에서 안 된다고 한 곳 있잖아요. 지금 막 눈이 감기네. 거기서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걔네들이 10% 정도의 비용을 내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브릿지론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 PF 자금을 대줬죠. 대줬는데 그 10%의 돈은 그냥 걔네들 돈이냐? 아니에요. 주변에 이제 돈 좀 있고 사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돈들 끌어들여가지고, 뭐 몇백억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땅 계약금만 거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도 자기 돈이 아니야. 시행사가.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대출로 이제 또 상환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이주비에 대한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무조건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하고 이게 100% 재건축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쉬운 문제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간에 박살이 나면 서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순위 근저당 지위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늘어나는 거고. 다들 이제 금융권에서 대환해 주는 거죠. 대환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짜리 집인데 빚이 5억이야 은행에서. 그럼 재건축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그냥 걔네들이 1순위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근저당 1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빚이 늘어나잖아요. 무한대로. 재건축돼서 자빠졌어. 부도 났어. 건물은 새로 안 짓고 있어. 계속 소송 중이야. 그런데 노인네는 죽지 않고 요양병원에 있어. 예. 그래도 뭐 주소지는 거기니까. 그건 병원이잖아요. 예.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연금을 계속. 여기에 대한 뭐 법률적인 제도에 대한 정비가 있겠죠. 있겠는데 지금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집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안 했죠. 예. 왜? 재개발 들어가면 팔아서 돈 만들 생각했지. 뭐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냐면요.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갔을 때 돈을 주냐 안 주냐보다 더 큰 문제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래요. 싫다니까 이사 가는 거 편해요? 우리가 계약금 아니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씨 이사가기 싫다고 귀찮다고 나이 먹으면 더 안 하겠어요? 어? 그것도 뭐야 전세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내 집도 아니고 남 집 가서 내 집 놔두고 왜 그래야 돼? 예? 왜 그래야 되냐고. 나 여기 주택연금도 나오고 좋은데. 그러면 할아버지 주택연금 줄게요. 계속 나오게 해드릴게요. 새집 가면 돈 내서 이 집이 5억짜리가 10억이 돼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돈 다 필요 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 예? 이잖아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답 없는 거예요. 답 없는.
지금 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시냐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제가 39금에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예. 예. 저는 예, 아무튼 예, 주택연금에 대해서 덕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좀 예, 태양건설 예, 채권금융기관, 보험증권, 제2금융권 망라, 손익타격가증 염두, 건설사, 줄도산, 신호탄, 우려속, 은행들 PF 모니터링 강화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사 나왔는데 저는 이사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만약에 제가 구독자가 진정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예, 저축은행 인수하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은행. 예. 그래서 저축은행이 그 윈윈하는 거죠. 윈윈. 예. 지금 한 1,000억 정도 필요할 거예요. 예, 1,000억 정도. 10년 전에 근데 지금 뭐 2,000억, 3,000억 얘기하는데 뭐 1,000억만 모을 수 있으면 1,000억 모였다라고 그러면 그 소문에 또 사람들은 더 오는 거니까 2,000억, 3,000억 모여가지고 예. 진보 진영이 그 맨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그 맨날 그 애들 대학교 때 무슨 뭐 행사하듯이 맨날 그런 거나 하지 말고 예?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민자본. 예. 예. 난 문재인 대통령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책방 하잖아요. 그죠? 예, 책방 하는데 본인만 행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아유, 이 정도는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려요, 이게 내가. 가짜 누나 그런 거. 그죠? 소리 나죠? 언제부터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맨날 나. 씨, 눈이 삐그덕삐그덕. 예. 지금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5,000명, 5,000명이 넘으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 3,000명하고 5,000명하고 차이가 1,500명이었을 때는 수입 제로. 3,000명이 되니까 이제 한 1,000원대. 5,000명 되니까 이제 2,000원이 넘어갔어요. 2,000원이 넘어갔는데 이게 그 y는 x제곱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y는 x제곱. 그러니까 y는 x로 올라가면 만약에 뭐 구독자가 10만 명 되면 지금보다 뭐 20배가 되면 뭐 얼마예요? 하루에 한 4만 원? 4만 원, 5만 원 벌겠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y는 x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까 무슨 얘기하다 지금 부동산에서 제가 지금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이 아니라 왜 정한영이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진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런 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경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 사는 거를 뭐 몇 달 만에 결정할 수 있어요? 가격 떨어졌을 때 야 빨리 우리 집 사자 야 이사 가자 야 이게 되냐고. 그게 되려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1가구 1주택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을 팔아야 아니면 이 집에서 전세 자금을 빼야 저 지금 싸게 나온 집을 내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회에. 근데 그 시간이 한 달밖에 안 한 달이란 말이야, 한 달. 한 달 동안 어떻게 내가 매덕을 움직일 수 있냐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있든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될 때 왜 저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그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가는 거지. 우리가 자 미팅을 했는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돼, 아니면 나하고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미팅을 했던 지나가다 만났던 내 여자다 싶으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죠? 가서 어? 사귀십시다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뭐 되든 안 되든 뺨을 맞든 뭐가 진행이 되든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내가 확신이 생겨봐야. 예? 내가 이 여자 만나면 진짜 행복해진다 확신이 생기면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예? 진짜 절박하면 다 되지. 그래서 경매 채널 지금 오늘 지금 새벽부터 쭉 했는데,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은행 이야기하고 뭐하고 했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좋은 물건을 눈에 띈다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지금 요 앞에 채널 거를 보시면 돼요. 예. 지금 광주 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올릴 텐데, 내가 뭐예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권리 분석이 아니라니까. 능력은 뭐예요? 일단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거나, 예? 아니면 내가 돈이 있거나, 예? 경매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직관, 그죠? 예, 자꾸 이걸 권리 분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죠? 이론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론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예, 확실히 배우는 것도 빠르고 이론이 있으면. 자, 내가 건축학과를 나왔으면 노가다 현장에서, 예? 요즘 뭐 등짐 짓는 일은 없지만 노가다 현장에서 제일 밑에 일을 하더라도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내가 그 파악하고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예? 하지만 건축학과 나오고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예요. 현장 노가다를 한 사람은, 예? 내가 승진은 빨리 못해도, 그죠? 예, 일단은 내가 공구리는 친단 말이야. 예? 최소한도 뭐래도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현장이 먼저 중요하죠. 예. 현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이제 소위 승진할 수 있는 곳이 높아지는 거지. 이론으로 막 평상시 공부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이야. 이론으로 경매 아파트 한번 싸게 사겠다고 공부 한답시고, 어? 저 선생님이 나한테 중요한 비법을 알려줄 것 마냥 그 선생도 쫄보가 돼서 못한다니까. 경매는 쫄보가 되면 못해요. 내가 가서 딱 1,000만 원 던졌을 때, 내가 옛날 제주도 갈 때 그 500만 원짜리 땅 사러, 그것도 그 쓰레기 때문에 날라갔지만, 아니 어차피 뭐 날라갈 땅이었는데, 그 쓰레기 때문이 아니었으면 뭐 세무서에서 가져갔죠. 그게 얼마였더라? 꽤 비싸게 팔렸어요. 비싸게 팔리기는. 500만 원 해주고 샀지만 500만 원짜리 땅을 사러 제주도에 간다는 거는, 15년 전에 쉬운 일 아니에요. 갔다가 떨어져 봐. 이틀 공친다고, 이틀. 그죠? 제주도 가느라고 이틀 공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일에 4일. 그럼 경매하기 전날 가야 되잖아. 경매하기 전날 가서 현장 보고, 그죠? 현장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와야죠. 경매도 입찰 못 해보고. 500만 원짜리여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음에 들어. 입찰했어. 떨어졌어. 제주도 가서 떨어져 봤어요? 비는 오고. 예? 전날까지 친구 녀석하고, 술 먹고 회 먹고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고, 응? 본인 이제 친구는 바쁘다고 가고, 그래 나는 경매하고 갈게. 전날까지 놀 때까지 좋았지. 예? 경매회장 가서 떨어져 봐요. 제주도에서 오려고 하는데 이씨 비행기도 연착돼서 안 와. 예?
내가 아시아나항공 한번 세운 적 있어요. 세운 적 있어요. 아니 비행기 내가 그 저기에서 예, 그 사건이 한번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제주도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있었지만 왜 그 사람들 입찰을 안 했어요? 예? 그 부동산 전문가들 소위 말해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왜 그 사람들 경매 입찰을 안 해요?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의 사항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 있죠. 굳이 저걸 해야 돼? 저런 건 또 내년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데 절박함이 없는 거야. 내가 이상한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할 일이 굳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저런 거 맨날 나오는데 뭐. 어? 내가 그 저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죠, 사실은. 경매에서 돈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하고 협상해서 잡을 수 있는 물건. 예, 공개적으로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은행에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쳐다보는 물건들은 그 은행에서 담보해주는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게 10억이라는데 뭐가 봐서 10억이야 라고 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 가서. 그런데 은행에서 8억을 대출해 주는데 그럼 10억이네. 시골 사람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예, 자기 땅 자기 돈 10억이래. 은행 가면 얼마 빼주는데 1억도 안 빼죠. 1억도. 그럼 얼마예요? 그거 나중에 경매 나오면 2억에 자기 마음만이 10억인 거야. 자기 마음만. 음? 이 서울과 지방에 이렇게 좀 대조되는 현상이 있는데 예, 경매는 하여튼 그런 우리가 권리 분석 아니에요. 예, 권리 분석한다는 애들은 예, 그 아무것도 못할 애들이에요. 권리 분석으로 싸게 먹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저희 동네에 IMF 끝나고 나서 조폐창 있죠. 그 저기 뭐야 돈 만드는 공장이 옥천에 있었어요. 신탄진인가 있고 경산에 있죠. 예, 근데 이제 옥천에 있는 조폐공사가 경산으로 통합시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옥천 조폐공사 다니다가 경산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아니면 신탄진으로 가든. 예.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헐값에 나왔어요. 그 큰 땅이. 지금 뭐 하늘교회인가? 뭔가 이 종교단체, 나 진짜 걔네들 보면 짜증나던데. 거기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변 일대에 그 되게 싸게 샀죠. 되게 싸게 샀고 주변 일대의 땅들을 신도들이 뭐 맨날 그 관광차가 뭐 진짜 뭐 100대씩 오니까 맨날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뭐 집회를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땅이 넓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땅들을 사들여요. 예, 사들이는데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그거하고 옥천에서 넘어갔던 게 그 해태양조. 그 우리 저기 뭐야 포도주 만드는 회사 해태에서 아마 백포도주를 우리나라에서 그 성당에서 쓰는 포도주를 거기서만 만들 거예요. 네, 옛날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유일한 아마 그때 그 포도주 만드는 회사 해태주조가 65억인가? 예. IMF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돈에 넘어갔어요. 예, 그런 거 볼 때 저건 사서 은행하고 만나서 적립만 좀 1년만 참으면 이제 몇 배가 되고 진짜 저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아마 최고의 펀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펀드 하는 애들이 MBK 애들이죠. MBK 애들 그 완전히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 걔네들은 수저로 밥을 먹지 않는 애들이죠. 예. 다이아몬드 수저 뭐 금수저 그러는데 예. 진짜 상위 뭐 0.001% 애들은 예. 수저를 안 쓸 거예요 아마. 수저 없이. MBK가 지금 삼성이 아니라 홈플러스 지금 매각하고 있죠. 땅 매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죠. 걔네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국민연금 돈이고 돈을 돌리고 그 타이밍이죠.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누가 은행 돈을 빌려올 수냐가 진짜 생존이란 말이에요. 은행 돈을. 우리가 100억대 1000억대 넘어가면 은행에서 저거 돈 내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은행들은 저런 물건 안 해줍니다라고 하면 돈 구할 데 없어요. 아무리 뭐 1000억짜리가 100억에 나와도 은행에서 돈 안 빼주면 어디서 구할 거예요? 100억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1000억짜리가 100억에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1억짜리가 1000만 원 나오는 건 어려워요. 1억의 가치가 있는 건 1000만 원 나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1000억짜리가 100억에 나오는 거는 의외로 많아요. 1조짜리가 1000억에 나오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런 건. 그런 건 이제 물건 자체가 별로 없지만 큰 돈을 동원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그 유일한 경쟁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이제 개별 물건들 뭐 그런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 생활 구조, 그 사업 구조가 산업 구조가 작은 공장은 생존할 수 없죠. 작은 공장 자체가. 식당도 예전에는 떡집 같은 경우 떡집이나 빵집 체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빵집은 그날 거야 되니까. 그런데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시스템이 업되면서 체인화 됐죠. 그리고 택배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했지만 택배 물류 시스템이 점검되고 얘네들이 직접 사서 파는 시스템까지 갖춰지면서 이제는 뭐 택배가 수없이 많은 시장들을 다 죽이고 있죠. 예. 뭐 신선식품까지 이제 택배가 막 건드려대니까 돈 되는 거 우리가 이건 여러 물건을 파는데 택배들은 뭐만 파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거는 택배로도 싸게 안 팔아요, 걔네들. 어차피 귀찮은 거는. 예? 우리가 기존에 마트에서 우리가 살 때 마진이 좋았던 물건들 있잖아요. 일반 매장에서도 마진이 좋았던 물건들. 그런 걸 가지고 택배 업체들, 쿠팡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팔죠. 아이씨. 아이, 참나 죽겠다. 안 되겠어요. 28분, 2분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 녹음에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의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 재건축하는 경우, 그런데 이건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까 뭐 보니까 요게 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순위 근저당을 갖다가 넘겨야 되는데 주택연금공단에서 그걸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과연 누가 담보를 보증을 쓸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이제 좀 정리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은 해야 되겠지.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뭐 이러면 법률적으로 주택연금 쪽에서 압박이 들어가겠죠. 야, 어차피 뭐 재건축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주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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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났고.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안 마셨어요. 커피 마셔도 뭐 효과도 없다. 자, 오늘, 아유, 그래도 소확행,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게 좋아요, 구독도 좋죠.
예,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근데 회원가입이 많아야 됩니다. 예, 회원가입을 요청드리고요. 회원가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들으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한푼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예,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횟수가 적은 거죠. 빈도수가 적은 거죠. 기회의 빈도수가 적은 거고 그리고 부동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 나를 위한 조력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 아우, 예. 아무튼 예, 회원가입 990원입니다. 매달 990원씩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지출이에요. 굉장한 지출인데 예,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을 했을 때 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지 바랄 수 있는 것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고 졸려 끝까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제가 지금 특허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쭉 해서 부동산의 혁신, 혁명, 이게 이제 정권 혁명이 아니고 부동산 유통 과정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봉에 내가 서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초기에는 대박을 치겠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냥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선두에 선다라는 것은 시장만 열어놓고 망할 수도 있고, 선두로 앞서가서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유통 혁명을 위하여. 왜 제가 혁명을 외치냐? 일단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들 하는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뒷담화밖에 더 해, 지가. 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들으라잖아요. 맨날 뒷담화하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왜 자기 이야기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요. 저는 여자라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제가 운전할 때 잔소리하는 집사람 보면 나 참 나오는가 봐요. 아니 자기가 운전하든지 그러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죠.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서로의 그 저기가 없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덜 싸우고 살지. 좀 덜 지겨운 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평생 거의 평생 거의 그죠. 평균으로 얘기하면 한 5일에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 저더러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대요. 이제 영동에 살 때, 충북 영동에 살 때, 저 이제 대전에서 왔다 갔다 이제 식당 하면서 저희 지주 식당이라고 있었죠. 아니 내가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언제 있었냐? 아니래요. 뭐 언제도 안 들어오고 막 얘기를 해요. 여자들 다이어리에 뭘 잘 적어놓죠. 야, 이날은 내가 아침에 나갔어. 그지? 아침에 나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아침에 나갔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새벽에 들어왔어. 네? 그잖아요. 그럼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12월 2일 날 들어왔잖아. 12월 1일 날 나갔으니까 12월 1일 날은 나는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12월 2일 날 새벽에 들어왔어. 나는 집에 있었잖아. 자고 에? 나갔어요. 그러면 안 들어온 날은 없잖아. 늦게 들어온 거지. 아니 날짜상으로 봤을 때 매일 집에 있었어요. 매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인간이냐고 이렇게 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되니까 그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전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눈 떴을 때 있지 않았으면 예, 집에 들어온 게 아니래요. 이제 그걸로 이제 바꾸더라고 논리를. 아무튼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참 팔자사납구나. 높은 데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망이죠, 사망. 인생 마무리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 대통령을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참 자기 욕심에 그죠? 5천만 국민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자, 8시 36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10년만 늦게 출판되었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책 전국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2,000원 중고책도 있습니다. 넘어가도 이 동네도 이제 사람이 붙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네 시장에 대한 규모도 우리가 봐야 돼요. 30%씩 떨어지는 물건들이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부동산 경매하는 이유는 남보다 싸게 사고 싶은 욕망입니다. 경매장 가기 전 새벽에 꼭 봐야 할 라이브 방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